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20년 넘게 저를 공돌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처제가 제 아들 며느리를 보고 나서 갑자기 극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어머, 부장님이세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처제 민정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목소리까지 떨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동안 저를 그렇게 깔보며 공돌이 형부라고 부르던 그 민정이가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세상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66살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평생을 살아왔고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40여 년간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제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가끔 야근을 하면서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에는 말이죠. 대학 못 나오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특히 아내 친정 식구들한테서 그런 걸 많이 당했죠. 처음엔 그냥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아, 그러시는군요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놓고 깔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아내 동생인 처제 민정이가 그랬어요. 민정이는 저보다 5살 어린데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꽤 이름 있는 대학을 말이에요. 남편도 회사원이고 아파트도 강남에 있고 뭐 그런 걸로 항상 우월감을 과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공돌이 형부라고 부르면서 은근히 비웃곤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형부, 요즘 공장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여보, 민정이가 원래 좀 그래요. 어려서부터 공부만 잘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동생이라서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 아들 준호가 올해 32인데 드디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민정이는 여전했어요. 준호가 이모, 저 결혼해요라고 말했을 때 민정이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 준호야 축하해. 그런데 혹시 공순이라도 데려오는 거 아니지? 라면서 킥킥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준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아들도 아버지 직업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족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민정아, 농담이 심하다라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참았습니다. 이제 며느리까지 무시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집안이 공장 집안이라고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말이에요. 민정이도 마침 어머니 댁에 놀러 와 있었거든요. 준호가 어머니,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뒤따라 들어온 여자를 보고 민정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 부장님이세요?
그 순간부터 민정이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건방지게 굴던 민정이가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면서 극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다니. 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민정이가 다니는 회사의 상급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민정이가 평소에 우리 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바로 그분이었던 거죠.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걸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몰랐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런 훌륭한 분이었구나 싶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더 놀란 건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아버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준호 오빠를 이렇게 바르게 키우신 거죠라고 하면서 저를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정이 표정을 봤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를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우러러보던 상사의 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건데 사람을 무시하고 살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 것도 말이죠. 우리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20년 넘게 저를 공돌이라고 부르던 처제가 하루아침에 저한테까지 극존댓말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깨달음들을 말입니다.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 처제 민정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민정이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20살이었어요. 저는 25이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솔직히 말하면 단 한 번도 편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민정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똑 부러져서 어디 가서든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좀 그래요. 자존심이 엄청 세고 남을 깔보는 버릇이 있어요. 특히 자기보다 학력이 낮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냉정했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왔거든요. 그것도 가정 형편 때문에 간신히 졸업한 거였어요. 반면에 민정이는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그것도 경영학과를 전공해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내와 약혼식을 올리는 날이었는데 민정이가 저를 보더니 아내 귀에다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언니, 형부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투박해 보이는데 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어린애가 하는 말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민정이가 결혼한 사람도 참 묘했어요. 남편 이름이 상훈인데 연세대 나온 회계사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하는 것도 점잖고 뭐 딱 민정이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연애할 때부터 민정이는 우리 상훈 오빠는 연대 나왔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민정이가 상훈이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형부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돌이 형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가 기억나요. 아내 어머니 칠순 잔치 때였는데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민정이가 큰 소리로 어머니, 공돌이 형부 안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내가 민정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했더니 민정이가 미안해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니까 공돌이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불러요라고 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 모임에 가면 민정이가 저를 소개할 때 꼭 우리 형부는 공돌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덧붙이긴 하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면 칭찬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짜증나는 건 자기 남편은 항상 과장해서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연대 나온 공인회계사예요. 요즘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어요 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형부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참 다행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다행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제일 화가 났던 건 우리 아들 준호 이야기할 때였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민정이가 형부, 준호는 어느 학교 보낼 거예요? 혹시 공립학교 보내는 거 아니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립초등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역시 교육은 투자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준호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민정이를 보면서 정말 속이 끓었어요. 아내도 그때는 울먹이면서 민정이가 왜 저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예요. 준호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더니 민정이가 어머, 준호 공부 잘하네? 그런데 혹시 아버지 직업 때문에 애가 위축되지는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준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봤어요. 그때 준호가 이모, 우리 아빠가 어때서요? 라고 반박하려고 하는데 민정이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모가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준호가 아버지 직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위축되는 게 보였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회사 다녀라고 하더라고요. 공장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정이는 그런 게 전혀 미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형부, 요즘 공장 경기는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눈빛이나 말투를 보면 동정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가난한 사람이 참 불쌍한 애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제일 참기 힘들었던 건 명절 때 세뱃돈 주는 시간이었어요. 민정이는 항상 새 지폐로 많이 준비해서 우리는 이 정도는 줄 수 있어라는 식으로 과시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형편상 많이 줄 수가 없었는데 민정이가 형부네는 공장 다니니까 힘들죠? 우리가 대신 더 줄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모든 친척들 앞에서 우리는 돈이 있지만 너희들은 없다는 걸 과시하는 거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참았어요. 이런 일들이 10여 년간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민정이를 만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졌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미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 여보, 민정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라고 위로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민정이가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저희 집안에 특히 제 아들한테 그런 훌륭한 분이 며느리로 오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바로 민정이가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한다고 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다 보고 있었나 봐요. 민정이가 저희를 무시한 만큼 나중에는 그 몇 배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그리고 제가 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7남매 중에서 넷째였어요. 위로 누나 둘, 형 하나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부산 영도에서 고기잡이 배를 타셨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장비도 좋지 않고 고기도 잘 안 잡혀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한 달 넘게 바다에 나가서 고생해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집에서 남의 집 빨래를 받아서 하시거나 생선가게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어요. 그래도 7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특히 저희가 모두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니까 학비며 책값이며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의무 교육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 대신 일을 나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저도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마쳤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준수야, 미안하다. 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말씀이 형은 공부를 너무 못해서 포기했는데 너는 성적이 괜찮으니까 고등학교라도 마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동시에 일도 했어요. 학교 마치고 오면 동네 철공소에 가서 밤 10시까지 일했거든요. 용접 보조일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에 화상도 자주 입고 온몸이 쇳가루 냄새로 찌들어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냐며 우시곤 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텨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집안 형편도 그렇고 제 성적으로는 국립대학도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대학 나온 사람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사상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현대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동차 산업이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라서 전망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기계들이 엄청 크고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기름 냄새랑 쇠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하지만 월급은 그때로서는 괜찮았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집에 1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로 제가 용돈을 쓸 수 있었거든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토요일도 반나절 일했으니까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한 거죠. 처음 몇 달은 집에 와서 밥 먹고 바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지쳤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지각도 안 하고 결근도 안 하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장님들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몇 년 지나니까 후배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일하던 25살 때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그때 22이었는데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거든요. 첫 만남부터 아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온화하고 무엇보다 제 직업을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럼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여자들은 공장 다닌다고 하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몇 달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 집안을 만나는 거였어요. 아내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아내 동생 민정이는 그때 대학생이었고요. 처음 아내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너무 떨려서 새 양복도 맞춰 입고 머리도 기름 발라서 말끔하게 하고 갔는데 집 자체부터 저희 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파트였거든요. 그때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실에 들어가니까 소파도 가죽 소파였고 TV도 큰 거였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연탄 아궁이에 방 2개짜리 단칸방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아내 아버지께서 어서 오세요.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물어보시는 게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였어요. 공장에서 일합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러시는군요라고 하시면서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내 어머니도 공장이요? 어떤 공장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입니다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민정이 반응이었어요. 그때 민정이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아내 귀에다가 뭔가 속삭이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언니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투박해 보이는데 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내내 위축감이 들었어요. 식사 예절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네 하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좀 까다로워서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 이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내가 좋았기 때문에 참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식장을 정할 때도 신혼집을 구할 때도 뭔가 저희 형편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중간에서 잘 조정해줘서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느꼈어요. 아, 앞으로 이 사람들과 오래 지내려면 정말 많이 참아야 하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특히 민정이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설마 25년 후에 그 민정이가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극존댓말을 쓰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이란 게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민정이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아내 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마주쳐야 했거든요. 민정이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학생이었어요. 이화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성적도 우수하고 영어도 잘했거든요. 키도 165cm 정도로 크고 얼굴도 예쁘고 옷도 항상 세련되게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월감이었어요.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생이라는 걸 항상 은근히 과시했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형부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시면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민정아. 형부는 일하는 게 바빠서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렇긴 하죠.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힘들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투가 뭔가 동정하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될 때쯤에는 더 심해졌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대기업에 들어갈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학벌이 정말 중요해요라고 하면서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당신은 학벌이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조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해 추석 때였나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민정이가 저 내년에 삼성전자에 지원할 거예요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형부는 어떤 회사에 다니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라는 곳에서 일해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래요? 거기 큰 회사인가요? 라고 하면서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역시 회사도 이름값이 있어야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작다고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말다툼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민정이 대단하네라고 넘어갔어요. 민정이는 정말로 삼성전자에 합격했어요. 그때가 2001년이었나? 정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민정이가 삼성전자에 붙었어. 라고 하면서 친척들한테 다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부터 민정이 태도가 더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직장인이에요. 형부랑 같네요 라고 하면서 웃는데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하지만 우리는 급이 다르죠라는 뜻이 깔려 있었어요. 회사 다니기 시작한 민정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옷도 더 비싸 보이는 걸 입고 가방도 명품으로 들고 다니고 말하는 것도 더 거만해졌어요. 명절 때 오면 항상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프로젝트가 많아서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자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형부는 요즘 일이 어때요? 공장 경기는 괜찮아요?
라고 묻더라고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네 같은 공장은 경기 영향 많이 받죠? 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민정이가 상훈이를 소개받았을 때였어요. 상훈이는 연세대학교 나온 공인회계사였는데 민정이가 완전히 하늘을 날 듯이 좋아했어요. 언니, 우리 상훈 오빠 정말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자랑했거든요. 상훈 오빠는 연대 나왔어요. 그것도 경영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지금은 큰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남자는 학벌하고 직업이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서운했어요. 마치 저한테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그걸 느꼈는지 민정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정이는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민정이와 상훈이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는 정말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연대 나온 회계사와 이화여대 나온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서 친척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우리 민정이 정말 복 받았네. 공부 잘해서 좋은 사람 만났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민정이는 정말 당당했어요. 우리는 강남에 있는 웨딩홀에서 할 거예요. 상훈이 오빠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라고 하면서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형부랑 언니는 어디서 했었죠?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하게 하는 문화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예식장에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요? 라고 하면서 잘 모르겠네요 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민정이 결혼식 날에는 정말 화려했어요. 하객들도 다들 양복 정장 차려입고 축의금도 많이 내고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저희를 소개할 때 우리 형부는 공장에서 일해요라고 하면서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상훈이 직장 동료들한테는 우리 사위는 연대 나온 회계사예요 라고 자랑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성실한 분이라고만 하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혼 후에 민정이는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것도 새 아파트였거든요. 저희는 그때 아직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민정이가 형부도 빨리 아파트 사세요. 요즘은 아파트가 대세예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여유가 없어서라고 했더니 그렇긴 하죠. 공장 다니시니까라고 하면서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동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민정이는 저를 완전히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형부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형부 요즘 경기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고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는 잘 살고 당신들은 어렵게 사니까 불쌍하네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일들이 언젠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민정이도 철이 들고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줄은 몰랐어요. 민정이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공돌이 형부라는 호칭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진짜로 제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2005년 설날이었나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민정이가 상훈이 부모님을 처음 데려온 거였어요.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정이가 저를 소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분이 우리 공돌이 형부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상훈이 부모님도 아, 그래요? 라고 하시면서 어색해 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얼른 안녕하세요. 저는 준수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민정이가 형부는 공장에서 일하세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때 상훈이 아버지가 아, 어떤 공장이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민정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이에요. 뭐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마치 별거 아닌 작은 공장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훈이 어머니가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민정이가 아, 공장 쪽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형부도 요즘 좀 힘드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민정이가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우리 상훈이는 회계사라서 경기랑 상관없이 안정적이에요. 역시 전문직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형부도 뭔가 기술을 배우시면 좋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상훈이 부모님 앞에서 말다툼할 수도 없었고 가족 분위기를 망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서 아내한테 민정이가 너무 심하다고 했더니 아내도 나도 속상해. 그런데 어떻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더 심한 건 우리 아들 준호 이야기할 때였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예회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고 자랑했더니 민정이가 어머, 준호 연기 잘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다른 애들 아빠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글쎄,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라고 대답했더니 혹시 준호가 아빠 직업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 어린 준호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준호가 이모, 우리 아빠 왜 그래요? 라고 묻자 민정이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모가 그냥 걱정돼서라고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준호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준호가 아빠 직업 이야기를 꺼려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성적이 반에서 5등을 했다고 자랑했더니 민정이가 와, 준호 진짜 똑똑하네. 그런데 특목고 같은데 갈 생각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 형편으로는 사교육비도 부담스러운데 특목고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일반고 보낼 생각이야 라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그래도 준호 머리 좋으니까 아깝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외고나 특목고 보낼 거야. 역시 투자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준호가 엄마, 우리는 왜 특목고 안 보내줘? 라고 묻더라고요. 아내가 우리 형편으로는 힘들어라고 설명했지만 준호가 실망하는 표정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정이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를 무시했어요. 명절 때마다 새 옷 입고 와서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품질이 좋아요라고 자랑하고 형부네도 가끔은 백화점에서 쇼핑해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대부분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샀거든요. 백화점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어요. 우리는 시장에서 사라고 했더니, 아, 그렇죠. 실용적이긴 해요라고 하면서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세뱃돈 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정이는 항상 새 지폐로 많이 준비해 왔어요. 조카들한테 줄 때마다 이모가 많이 줄게라고 하면서 과시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형편상 많이 줄 수가 없었는데 민정이가 괜찮아요. 우리가 대신 더 줄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돈이 있지만 너희들은 없다는 걸 모든 친척들 앞에서 과시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준호야, 대학은 어디 갈 생각이야? 라고 묻더니 혹시 아빠처럼 공장 갈 생각은 아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준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대학 갈 거예요 라고 준호가 대답하자 민정이가 그렇지. 요즘 시대에는 대학은 기본이야. 이모처럼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형부도 준호 교육비는 아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비를 아껴서 준호가 공부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도 준호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학원비도 아끼지 않았고 참고서나 문제집도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줬어요. 그런데 민정이는 그런 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장 다니는 사람은 교육에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준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도 없었어요. 그게 달했던 건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준호가 부산대학교 공대에 붙었다고 했더니 민정이가 어머, 축하해. 그런데 공대? 혹시 아빠 영향받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저는 공학이 좋아서요라고 대답했는데 민정이가 그래도 요즘은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전망이 좋은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처럼 경영학 전공했으면 대기업 가기 쉬웠을 텐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자기 길을 선택한 건데 마치 잘못 선택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거든요. 민정아, 준호가 좋아서 선택한 거야 라고 했더니, 아, 물론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라고 하면서 계속 잔소리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20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저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준호까지 상처받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가족 관계를 생각해서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던 민정이에게도 언젠가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한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대학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가 부산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게 2015년이었는데
첫 학기부터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전공 과목에서 A+를 여러 개 받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들한테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교수님이 저한테 대학원 진학을 권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못 갔지만 우리 아들은 달랐거든요. 똑똑하고 성실해서 교수님들이 알아봐 주시는 거였어요. 준호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로봇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대학생 로봇 대회에도 나갔거든요. 그때 상도 받아왔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와, 준호 정말 대단한 애라고 했더니 준호가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서 기계에 관심이 생겼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준호가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학과에서 성적 우수자로 선발되어서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다녀온 거예요. 6개월 동안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는 독일어까지 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민정이가 어머, 준호 독일 다녀왔어? 대단한 애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공대는 취업이 쉽지 않을 텐데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가겠다는 거였어요. 지도 교수님도 준호는 정말 실력이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대학원에 들어간 2019년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논문도 써서 학술지에 실렸고 국제학회에도 나가서 발표했어요. 그런 준호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고 했더니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어서 재미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 최대의 성과였거든요. 비록 제가 공장에서 일했지만 준호만큼은 정말 제대로 키웠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준호가 석사과정 마지막 해인 2021년 드디어 취업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중공업연구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준호 씨 이력서를 봤는데 정말 우수한 인재시네요. 면접 보러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온 준호가 아버지, 면접관들이 제 연구 내용에 정말 관심 있어 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독일 유학 경험이랑 논문 실적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 있어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합격 통보가 왔어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거였어요. 연봉도 처음부터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40여 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거였어요. 그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했더니 준호가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 교육시켜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시작한 준호는 정말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중에서 가장 유망한 인재라고 평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팀장까지 될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준호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민정이가 그렇게 공장 아들은 별거 없을 거야 라고
무시했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거예요. 비록 저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아들만큼은 정말 제대로 키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2023년 준호가 갑자기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분이 우리 준호를 왜? 라고 물어봤더니 준호가 아버지, 그분이 제 연구 내용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의료용 로봇 개발하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준호 논문을 보게 되었고 학회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분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유미선이라고 해요. 정말 똑똑하고 착한 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집에 모시고 와서 인사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됐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분이 우리 같은 집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말이에요. 특히 제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미선이한테 이미 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다고 자랑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준호가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준호를 이해해주는 여자친구도 정말 훌륭한 분 같았어요. 하지만 민정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이모한테는 나중에 말할게요.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드리고 나서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민정이 반응이 어떨지 뻔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민정이가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한다던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정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한 날 말이에요. 2024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는데 정말 떨렸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분이라니 어떤 분일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집이 이래도 돼? 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청소했어요. 저도 새 셔츠를 샀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민정이도 어머니 댁에 놀러 왔더라고요. 상훈이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왔고 민정이만 혼자 온 거였어요. 아내가 민정아, 오늘 준호가 여자친구 데려와라고 말했더니 민정이가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어머, 정말? 어떤 애야? 예뻐? 라고 묻더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형부, 드디어 공순이 데려오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정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내가 말렸는데 민정이가 농담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떤 애야? 혹시 공장 딸? 라고 하면서 킥킥 웃더라고요. 의사야라고 아내가 대답했더니 민정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의사?
정말? 어느 대학 나왔는데? 라고 묻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래라고 하니까 민정이가 뭐? 서울대 의대? 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간호사 아니야? 아니면 의료진이라고 해서 의사인 줄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 공돌이 아들을 왜 만나겠어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곧 직접 보게 될 텐데 뭐하러 말다툼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두고 봐라. 민정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금 출발해요.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안이 긴장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는 과일을 더 깎으시고 아내는 거울 보면서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더라고요. 민정이는 계속 정말 의사 맞나? 라고 중얼거렸어요. 혹시 한의사 아니야? 요즘 한의사도 의사라고 하잖아라고 하더니 아니면 치과 위생사를 의사라고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보면 알 거야. 진짜 의사인지 가짜인지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대기업 다녀봤으니까 사람 보는 눈은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2시 30분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내가 얼른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자분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목소리더라고요. 그 순간 민정이가 거실 쪽으로 고개를 쭉 내밀어서 보더라고요. 준호가 먼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소개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요. 그 뒤를 따라서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단정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계셨어요. 특히 눈빛이 정말 맑고 지적이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유미선입니다라고 인사하시면서 정중하게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지켜보던 민정이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걸 봤거든요. 입을 벌린 채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 부장님이세요?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미선이가 민정이를 쳐다봤어요. 어머, 민정씨? 여기서 뵙네요라고 하시면서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때 민정이 반응이 정말 볼만했어요.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면서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민정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건방지던 민정이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부장님께서 이런 곳에 어떻게 라고 하다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미선이가 민정 씨,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제 남자친구 집인데라고 하시니까 민정이가 더욱 당황하더라고요. 네, 남자친구요? 혹시 준호가? 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준호 오빠랑 연애하고 있어요 라고 미선이가 대답하시자 민정이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손까지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미선이가 저희한테 다시 인사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저한테 아버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셔서 준호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저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과찬이십니다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 오빠 같은 훌륭한 아들을 키우신 걸 보면 얼마나 훌륭한 아버님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민정이가 계속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우러러보던 회사 부장님이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공돌이 조카의 여자친구라는 걸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미선이가 민정 씨, 오랜만이에요. 회사에서는 어때요? 라고 인사하시자 민정이가 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존댓말로 바뀌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말로 떠들썩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형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짜로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선이가 민정 씨, 준호 오빠 고모시죠? 그럼 저희가 인연이 있네요 라고 하시자 민정이가 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하는 민정이를 처음 봤어요.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선이는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리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할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어요. 반면에 민정이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온갖 질문을 하고 간섭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가끔 부장님, 이것도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정도였어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아침에는 공순이 데려오는 거냐며 비웃던 민정이가 저녁에는 자기 상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그때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속이야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정이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위축되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아, 이제야 민정이도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어봐야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선이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내내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특히 민정이에게도 민정 씨,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라고 하시면서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미선이와 준호가 돌아간 후에 민정이가 저한테 다시 사과했어요. 형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정말 못됐어요 라고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하늘이 다 보고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 민정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한테 전화해서 형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라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미선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제대로 된 존댓말을 쓰는 민정이를 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주 금요일에 미선이가 저희 집에 또 놀러 왔어요. 준호와 함께 오신 건데 이번에는 정말 편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이번에 논문 쓰는데 준호 오빠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준호를 자랑해 주시기도 했어요. 의료용 로봇 분야에서 준호 오빠만큼 실력 있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해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제 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필 민정이가 또 어머니 댁에 왔더라고요. 미선이를 보자마자 허리를 구부리면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미선이가 민정 씨,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될 사이인데라고 하시니까 민정이가 더욱 당황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게요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민정이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형부, 이거 드세요라고 반말로 말했을 텐데, 그날은 형부, 이것 좀 드시겠어요? 라고 존댓말로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미선이가 민정 씨,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프로젝트 많이 바쁘죠? 라고 물어보시자 민정이가 네, 부장님 덕분에 좋은 프로젝트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저를 보면서 형부께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철이 없어서 형부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많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것 같지만 미선이 앞에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괜찮다, 민정아. 우리 가족인데 뭘이라고 넘어갔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와서 화낼 필요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스웠어요. 다음 달에 준호와 미선이가 정식으로 결혼 발표를 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혼사를 정하는 자리였는데 미선이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시고 어머니는 약사셨거든요. 처음에는 좀 걱정됐어요. 그런 집안에서 저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미선이가 이미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성실한 분이시고 그 덕분에 준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선이 부모님을 만나니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사위 어르신, 아들 정말 잘 키우셨어요. 미선이가 준호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민정이도 자리에 있었는데 미선이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는 걸 듣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희 남편도 좋은 회사 다녀요라고 자랑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결혼식은 2024년 가을에 올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미선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나타났을 때 준호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결혼식 하객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미선이 동료 의사들, 준호 회사 동료들,
대학 동기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분들이 저희를 정중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미선이 병원 동료들이 저한테 인사 올 때, 사장님, 정말 훌륭한 아드님 키우셨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선이가 평소에 시아버지를 자랑했나 봐요. 그날 민정이는 정말 얌전했어요. 결혼식 내내 조용히 있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형부 정말 축하드려요.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결혼 후에도 미선이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와서 인사드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해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 항상 고마워했거든요. 그런 미선이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은 게 말이에요. 반면에 민정이는 계속 어색해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미선이를 보면 부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극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미선이가 이모,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여전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생이 아이러니해요.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민정이가 결국 제 며느리 앞에서 고개 숙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우러러보던 상사 앞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민정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민정이가 그렇게 무시해준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준호도 더 열심히 살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된 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학력이나 직업,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인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비록 공장에서 일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성실함이 준호에게 전해졌고 준호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미선이도 그런 준호의 마음을 알아봐 준 거고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만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가치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예요. 특히 부모님 직업으로 친구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예요. 저희 준호도 아버지 직업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훌륭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겸손하세요. 민정이처럼 남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 언젠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 걸 미선이를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세요.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준호와 미선이도 잘 살고 있고 민정이도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졌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게 제가 이 나이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예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